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지난 7월 23일 취임한 지 약 5개월 만에 중도 하차인데요. 친한계를 비롯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그만두다 보니까 버틸 재간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힘은 답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한동훈 대표도 뭐 이 과정에서 뭐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못 보여줬죠. 아니 그리고 솔직히 지금 저는 굉장히 어이없는 게 어찌됐든 본인 입으로 언론을 통해서 그때 탄핵소추안 찬성하겠다라고 밝힌 이른바 친한파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친한파 의원들. 네. 뭐 진종호 의원이라든가 네. 안기아 의원이라든가 이런 몇몇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과연 찬성표를 던진 게 맞냐? 뭐 진종호 의원은 아니다. 뭐 반대표를 네. 던졌다. 뭐 보도가 나오니까 또 막 아니다, 거짓말이다. 아니다, 네. 거짓말이다. 나는 찬성표 던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힘은 앞으로도 네. 답이 없을 것 같고 솔직히 저는 204표라는 네. 찬성표 이 표결 결과가 나왔을 때 솔직히 좀 참담했거든요. 너무 적어서. 너 겨우 넘은 거잖아요. 네. 겨우 넘은 거. 그러면 이제 국힘의 현재 분위기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네.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것인가가 딱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네. 명징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전국이 앞으로도 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내란인 거예요. 지금. 내란이에요. 지금 여기가 내란 상태인 정확하게 거예요. 내란입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제가 당일에는 그런 생각 못했는데 204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어쨌든 기권도 3표, 무효도 8표인데 뭐 장난식으로 하는 분들도 좀 그러니까요. 있더라고 보니까. 네. 가라고 쓰고 난 다음에 그 옆에 큰 점을 찍어 놓으신 분도 계셨고요. 저는 그분이 약간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격을 이렇게. 왜냐하면 다른 네. 거는 몰라도 그 옆에 총쏜 자국인 거예요? 가 옆에 점 찍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단 가를 써요. 네. 사진을 찍어. 그 다음에 투표용지 넣기 전에 점을 찍어서 무효표. 나중에 지능범이네. 전국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내가 그때 찍었어이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 두 장을 준비해서. 합리적인 가정이다 이거. 아니 저는 네. 딴 거는 장난질인데 네. 왜 가 옆에다가 점을 찍었을까? 이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네. 다 찍었다고 사진 못 쓰잖아요. 평론가님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전략을 망가뜨린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정말 이상하더라는 거죠. 근데 점 저는 찍은 거네. 이 와중에 300명이 들어가서 11명이 기권이나 무효를 물론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 되면 그거라도 해라. 하라고. 근데 저는 이건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그렇죠. 봅니다. 굉장히 무책임하고 결국엔 이 숫자가 한동훈 대표를 붕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이 숫자가 오히려 찬성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그렇죠. 한 대표가 버틸 힘이 있었을 텐데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비겁한 선택을 하면서 한 대표가 무너지게 된 거고 한 대표가 붕괴됐다라는 거는 뭐 친윤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한테 안 줄라 그랬어 원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네. 이 당이 지금 잠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잠기기 시작하는 과정이고 그거를 한 대표 입장에서는 훗날 돌아보면 내가 그날 뛰어내리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날이 올 정도로 빨리 잠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로 국민의힘이 안타까운 점은 이게 무기명 투표제의 원칙 네. 자체가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는 근데 배신자 색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총에서 한 명씩 일어나서 찬반해보자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게 민주정당에서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담화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어요.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고.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이. 이게 민주주의에서 가능한 겁니까? 이게 조선노동당에서 하는 짓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말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국회 내 세력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다. 이거 80년대 초등학교 국민학교에서는 하던 식을 나 눈 그러니까, 감아. 네. 나 눈 감아. 손 오늘 들어봐. 손 들어봐. 아니 그 손 들고 MC 장원 나와. 초등학교 때 눈이라도 감으라고 했죠. 여기 눈 다 뜨고 있는데 한 명씩 일어나서 일어나봐, 예. 난 찬성이요, 난 반대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부결 당론 정할 때도 거수로 했다는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별 얘기가 다 기본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과연 그 국회의원 헌법기관이 각계가 헌법기관인데 그런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정당인지가 굉장히 의문시되는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네. 그래서 3번이나 강조를 하신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국회 내 세력이 있다고. 그게 국힘이었군요. 그게 친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저는 이거에 만약에 지금 김혜지 의원한테는 나가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네. 진짜 폭력적이야 그거.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 잠긴다고 표현을 했지만 국민의힘이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아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뭐 윤상현 의원도 뭐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먹는다. 이런 얘기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란 공조자로 들어간 거에 대한 어떤 반감들이 맞아요. 추경호를 지키자 뭐 네.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 전신 세력이 주도해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바 있어요. 그때 내란 예비 음모였어요. 맞아요. 예비 네. 음모를 해산을 시켰어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란 동조가 돼요. 내란 동조가 되면 저는 그 통진당 해산할 때 그 굉장히 안 좋은 나쁜 판례라고 생각했지만 그 판례에 견줘서 생각해 보더라도 이러면 국민의힘 해산당해도 할 말이 위헌정당 없어지는 해산될 수 있다. 네. 상황이 그 경각심이 지금 없어요. 오히려 통진당 판례가 이번에 크게 또 작용될 수 아니 있다. 판례도 판례지만 일단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네. 행적이 여러모로 의심을 받고 있고요. 그렇죠. 이건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고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어떤 현재의 탄핵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대선을 치르게 되고 뭐 하게 되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야 이거는 지금 그럼 내란을 지금 동조하고 있는 정당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네. 헌재 판단 이런 거와 상관없이 나중에 국민들이 와. 욕을 할 것 같아요. 위헌정당이다. 네. 이건 위헌정당이고 해산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탄핵에서 그래도 국민의힘이 23명 뭐 더 나아가서 한 30명 이렇게 네. 찬성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국민들은 야 지금은 윤석열이 너무 잘못했지만 그래도 보수 정당도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네.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수사가 어떤 구조냐면 의원들을 모으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시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통화에서 야 거기 의원들을 못 모이게 라는 지시를 받았으면 내란 동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지시 이후에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게 하고 의원들에게 공개적이든 아니든 어쨌든 지금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서 표결하면 안 된다라는 발만 했으면 이거는 뭐 더 그렇죠. 그게 없고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투표를 연기해달라고 맞아요. 그건 했다는 것도 나와 확인이 있는 된 거 거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지금 안 맞춰진 퍼즐이 하나 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이 하나 두 개에 따라서 50명의 의원이 내란을 동조한 그렇죠.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탄핵에는 이 숫자밖에 찬성을 안 했다. 그러면 사람들 머릿속에도 야 이거 이 정당이 존속해야 될 이유가 과연 뭐냐. 뭐 이렇게 가는 길로 지금 이미 그 회로에 들어섰다. 근데 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국힘 의원 몇몇이 친윤계 포함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탄핵이든 뭐 국힘의 위기든 큰 관심이 없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지나가고 나면 그 국힘 의원 지금 국회의원 배치 달고 있는 대다수가 보수 코어 지역에서 당선이 된 사람들이고 어차피 4년 뒤에 나랑 관계없다. 총선이 예. 벌어지고 그때쯤 되면 올해 대선 치르면 대통령도 그때 임기 3년차 4년차이니 레임덕이 올 때이다. 그러니 어차피 나한테는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으니 어차피 국힘이 아니어도 그때는 다른 보수당이 생기면 자기는 거기서 몸 담고 있으면 되고 배지는 얼마든지 달 수 있다.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이놈들은. 아니 근데 국힘은 원래 그랬습니다. 원래 흔히 말해서 TK 지역을 바탕으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네. 탄핵 국면이 됐든 뭐가 그냥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도 끄떡하지 않았어요. 주로 이제 흔들리는 쪽은 수도권, 서울, 경기도 뭐 이런 지역이었죠. 네. 박근혜 살 때는 PK 약간 흔들렸습니다. 네. 거기 그 의원들도 왜냐하면 그 여파가 있었거든요. 영향을 받았기 네. 때문에. 근데 네. 그런 계산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모르겠습니다. 뭐 원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대구 지역에 나오는 그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집회에 나오는 시민들 네. 약간 양상이 다르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좀 대구 시민들을 물러봤다가는 나중에 정말 큰 근데 거다. 윤석열식 사고를 하고 있을 수 있죠. 저는 어차피 1년 2년 지나가면 다 잊어.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이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내란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걸 많은 국민들이 봤어요. 계엄군이 네. 국회 창문 깨고 들어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그 한겨레 11에 기고한 뭐 사회학자 엄기호 씨 같은 경우는 그런 평가를 내리던데 한정당이 지금 완전히 한 세대와 단절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대 때 세월호를 경험하고 20대 때 이태원 참사를 경험했던 그렇네. 이들이 네. 이 이제 말하자면 내란 사태를 맞이했는데 그 세 개의 사건에서 한정당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0년 광주 뭐 박찬대 원내대표에 설명해 주셨지만
그 세대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죽어도 예, 그 정당을 예, 못 지켰다라는 맞아요. 게 네. 그게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 구조가 굉장히 구조적인 변화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세대는 그 정당에는 못 지켰다라는 세대 정서가 강한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2030 세대가 그 정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렇죠. 이거는 TK의 그 어르신들도 결국엔 그분들도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정당의 존속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 2030 세대와 완전히 단절했을 때 네. 뭐 이 질문 앞에 지금 국민의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MC 장원 얘기한 대로 뭐 2년 후에 3년 후에 내 공천 받는 거 문제 없으면 나 여기 끝장나는 거죠. 여기 예. 줄 서 있으면 난 또 공천 받고 난 또 되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엔 그 정당은 소멸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국정 운영의 키는 권한 대행한테 가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대행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그 내란추의 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권한 대행도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까 말까 이런 고민하는 것 같아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한덕수 대행이? 저는 못할 거라고 봐요.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른바 내란 사태 그 국무위원으로 참여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자체가 나중에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다가 그걸 거부했을 시 벌어지게 될 이 전국 혼란과 네. 네. 이거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절대 감당 못합니다. 그렇죠. 저는. 네. 저는 그래서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하나의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국회가 약간 일치되는 목소리가 안 나오고 뭔가 그 여야 안정 협의체 만들자고 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 거부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여당은 또 여당대로 따로 우리가 아직도 집권 여당이다 총리 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무언의 압박을 또 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덕수 네. 국무총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이제 관가가 형성된 이래 그렇죠. 관운이 제일 좋은 제일 분이죠. 좋은 최고셔. 뭐 그 관상은 내가 나중에 연구 보존해야 될 것 같아. 관운이 제일 좋은 관운이 좋은 네, 상. 관운이 제일 좋은 분인데 관운이 좋은 사람은 뭐냐? 네. 대세 추종이에요. 그죠. 네. 아, 대세를 조금- 거슬러서는 대세를 거슬러서는 관운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좋게 말하면 끈질긴 생명력.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세상이 몇십 년. 바뀌었다는 거를 알고 있는 분이고 이미 이분이 이제 또 자각하고 있기 노무현 때문에. 정부 때 인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느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이분 민주당이 임명한 총리처럼 굴 수도 있다. 네. 제가 다른 방송에서 좀 세게 표현했는데 정치적 워킹데드라고 제가 표현했거든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이번에 주요 정치인들 뭐 체포 명단이 있었는데 네. 한동훈 대표도 들어갔는데 이준석은 이준석은 왜 없어. 없었지? 왜 없었을까요, 도대체? 예. 실제로 그렇게 안 묘한다. 실제로 이렇게 안 그러니까. 미안한다. 묘할 예. 급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거 아닐까?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은 살려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원한 반감 이런 거 느껴지잖아요. 지금 네. 하는 것만 봐도.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 정도로 뭐 미움을 사고 있는 것 아니 같지는 저는 않다. 상징적인 장면이 이건 그냥 제 개인 네.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 예. 자, 비상계엄 선포된 날 다 담을 뛰어넘었어요. 네, 혼자 안 이준석 넘었지. 의원은 소리 지르고 안 뛰어넘었어요. 조용히 그리고 해봐. 옆에 보좌진이 어. 담 좀 넘으시는 거 어떠냐고 그러니까 시끄러 임마. 어. 여기서 저는 상징적인 아, 장면이 충성심을 봤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사인 보냈구나. 제스처는 하는데 결정적일 때 뛰어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MC 장관님 좀 어떻게 분석하시고 체포 명단은 왜 없었을까 도대체? 아. 그렇게 대통령을 비난했는데. 예. 저도 민동기 평론가님과 좀 결을 같이 합니다. 네. 저도 그 끝까지 국회당을 넘지 않고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던 거. 아니 이준석 의원이 사실 이번에 초선이지만 그 경력만 봤을 때는 거의 뭐 삼선이라고 네. 주변에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정치 경력은 꽤 됐어요. 오래됐죠. 상당히 됐습니다. 네. 그 상황에 국회에 들어가서 표결에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누구보다 모르지 않는 게 이준석 의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거기서 말단 경찰과 말싸움을 하고 있었을까요? 카메라 앞에서. 그러니까 저는 계속 저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네. 하는 얘기지만 12월 4일 그 새벽 3일에서 4일 넘어가는 그 새벽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최우선 목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비상계엄 해제를 가결시키는 거였어요. 그 무조건 들어갔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고 뭐 60대 국회의장부터 70대 박지원 의원님 80대신가요? 다 넘어가는데 네. 30대 이준석 의원 아니 안 그때 넘어갔어. 보세요. 김한 기자도 갔고 네. 장원 씨도 네. 갔고 이래가 수많은 시민들이 있었고 그 시민들 도움을 그럼요. 받아가 담 넘어가서 국회의원 넘어갔잖아요. 네. 그분들이 없었으면 우리 여기서 방송 못했다니까. 맞아요. 네. 네. 그 지상 최대 가지였어요 국회의원이라면. 네. 아무튼간에 이준석 의원이 보면은
지난 이게 명태균 게이트 사건 때 또 한 번 이제 오점을 남기게 된 상황이기도 하고 물론 사법 처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번 이제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 국면에서도 인상적인 모습을 우리 보이지 국민들한테 못 못했죠.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뭐 개혁신당 주장을 합니다. 청년 당원들이 늘고 있다고 그리고 실제로 여의도에 모인 젊은 군중들을 자기를 탓이라고 치환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영향을 끼쳤는가 약간 솔직히 퀘스천 보호가 붙잖아요. 이번에 그 체포 명단이 없었던 것도 지지율이 좀 정당 지지율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가벼이 좀 해보는데 정준석 비서실장이 이미 국회에서 천하람 의원한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래요? 네. 니네 그 전에 이 국면 좀 전에 네. 니네 지지율이나 신경 써. 정준석 일장이 맞다고 그러니까 그 네. 용산에서 볼 때는 정책 비중이 별로 없다고 본 거죠. 그게 애써 이준석을 생각을 안 하려고 한 건지 네. 아니면 이준석 의원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정준석 의원 비서실장이 그 발언하고 사과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딱 네. 그런 정도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아 그렇다면 도대체 보수 진영에서는 만약에 대선 후보가 나온다고 한다면 누군지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아요. 왜 이 안- 상황에서 예. 모든 사람들이 못 떠올리는데 누구죠? 이 모든 상황과 상관없는 한결같은 보수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설마 안 쳤어? 아, 유승민 의원이 있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유승민 의원도 지난 주말 즈음부터 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난 뒤에 미디어의 모습을 슬 드러내시더라고요. 맞아요. 드러내고 아. 있어요, 지금. 드러내시는데 너무 그렇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는 별로 제가 볼 때 전략적으로 아.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 시국에 가장 많이 지금 돌고 있는 전염병이 이제 난가병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됐다면 다음은 난가. 정치권의 이 이거 진짜 난가병.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면 진짜 조심해야 난가.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유승민 전 의원도 만약에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전 의원이지만 국회 앞으로 달려와가지고 이건 안 아, 됩니다라고 그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미디어 나오면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할 거예요. 네. 근데 유승민 전 의원 가만히 있어봐. 뭐였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 부분들 듣다 보니까 이해 가능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네.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될까요? 정치적 생명이 어떻게 이어질지 저는 궁금한데. 네. 일단 뭐 당분간 쉬셔야죠. 쉬는 거 말고는 특별히 없고. 도서관 책 보지 않아요. 예, 뭐 그런 시간을 좀 보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한동훈 편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당내에서도 어쨌든 소위 말하는 배신을 당한 거고 친한이라고 불리는 네. 사람들에게도 그러면 본인이 어쨌든 정치를 한다라고 뭐 짧은 기간이 좀 했는데 아무런 기반도 만들어내지 못한 네. 상황인 거고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뭐 성찰이 있어야 정치인 한동훈의 스텝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불명예 퇴장을 하는 건 다음 대선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거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아니 그 계엄 이후에 확실하게 노선을 자기 신념을 갖고 끝까지 갔으면 왔다리 국민적 갔다리. 지지라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받았을 그게 거라고 첫 생각하는데 단추를 굉장히 딱 잘 꼈는데 두 번째 단추를 세 번째 끼고 단추를 그다음에 설명하십니다, 이걸 지금. 다시 껴야 되는데 갑자기 양말을 신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내란 수계를 만나러 갔다가 말이 8번 바뀌었어요. 아니 국민 상대로 쌀보리를 했어. 탄핵 찬성 반대 반대 찬성 이거 국민들이 기억하거든요. 네. 이제 리더십 부재가 너무 여실히 드러났고 국민 상대로 이 말바꿈했던 이 모습을 저는 오랜 시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근데 한동훈 그러니까 검사 시절 한동훈부터 한동훈의 어떤 공보의 어떤 테크닉을 봤는데 한동훈 대표 입에서 탄핵이라는 두 글자가 나오는데 11일 걸렸거든요. 아. 네, 12월 3일 날 이 사건이 나고 네.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긴급하게 필요하다. 하는데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언론에 자기 얼굴과 네. 탄핵이라는 두 글자가 제목으로 뽑히는 거를 끝까지 방어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은 얘기를 하면서 탄핵이란 말을 안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저는 너무 치졸해 보였던 게 배고프다고 하면 되는데 아 지금 영양분이 부족해서 섭취가 필요합니다. 뭐 배고프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그 배고프다는 얘기를 안 해. 배고프다는 게 아니라 밥줘 해야 되는데 밥줘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오늘도 퇴장할 때 보니까 기존에는 보수 진영에 이게 팬덤이 있는 정치인이 잘 없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적어도 팬덤은 좀 있더라고요. 자산은 보니까.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본인이 뭔가를 후에 도모해 볼 자산 정도는 남겼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어떤 활용법을 찾느냐의 문제가 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망하더라도 당장 한동훈을 활용하진 않을 겁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보여준 거죠.